네, 안 해버려요. 그거 비싼데 한 번씩 사면 7, 8천만 원 정도 피해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봐도 모르겠는데 어느 게 진짜였죠? 피해 본 사람들이 특정될 수 없으니까 그냥 봐줄게 방면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가짜 텅스텐 금이 돌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취재한 유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유찬 기자 이게 2개월 전 보도잖아요. 유찬 기자 보도로 이렇게 심각한 현실이 알려지고 뭐 갈라도 보고 잘라도 보고 녹여도 보고 다 했는데 진짜 찾기가 힘들다 이런 현실을 취재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런 금이 돌고 있나요? 제가 이번 주까지만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네. 취재원분들이랑 좀 안타깝지만 아직도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 새로운 가짜금이 유통됐다기보다는 그 전에 들어왔던 금이 아직도 좀 제조업체나 도매 그런 총판업체를 통해서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100% 적발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계속돼서 유통이 되면서 이것도 텅스텐이었네 이렇게 잡아내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비슷한 건가요? 이게 사실 눈으로 네. 보면은 거의 티가 안 나기도 하고요. 그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잘라봐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걸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불가능에 네. 가깝다. 육안으로 보는 네. 것도. 그럼 색깔도 뭔가 무게도 느낌도 네. 다 비슷한 거네요. 혹시 네. 이거 보시면은 네. 여기 4개가 있는데 네. 이 중에 뭐 진짜 금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보실 저 수 있어요? 이런 거 원래 되게 잘 보거든요. 네. 가짜 판별을 잘해요, 제가. 일단 3번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색깔이 네. 약간 구리가 섞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번은 뭔가 안 잘라본 걸 보니 진짜 금인 것 같아요. 2번은 잘라본 거 보니 이게 의심스러워서 잘라본 게 아닐까. 네. 그러면 정답은 1번. 이게 진짜 금일 진짜 것 금? 같아요. 네. 아, 정답은 2번이 진짜 금이었습니다. 2번이 진짜 네. 금이에요? 1번은 사실 제일 초기의 가짜 금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겉에는 이렇게 금박이 반짝반짝 하는데 네.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이런 좀 어두운 색의 텅스텐이 바로 나오고요. 아, 이렇게 잘라보거나 네. 뭔가 살짝 네. 드러만 내도. 3번, 4번은 좀 비교적 최근 버전의 텅스텐 가짜금인데 네. 그래서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잘라봐도 단면이 좀 비슷하고 보면은 이게 더 가장 최신이에요. 네. 아, 아닌가? 죄송해요. 제가 그때도 현장에서도 그랬는데 계속 헷갈려요. 네, 앞에서 잘라봐도 잠깐 딴 데 보고 오면은 또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어쨌든 가장 최신으로 올수록 텅스텐 분말이 좀 고와지고 넓게 퍼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안에가 자르면 바로 나왔고 그 다음에 좀 알갱이로 들어갔을 때는 텅스캔이 약간 알갱이처럼 들어있었다는 거죠. 알갱이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제조 단계에서 티가 났어요. 음. 녹여서 반지나 팔찌 만들다 보면은 뭐 네. 검은색 알갱이가 올라왔는데 가장 최근에 분말로 들어간 거는 네. 그렇게 해도 워낙 곱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제조 단계에서 마지막에 반지를 만들어도 네. 이게 뭐 반짝반짝한 거나 검은색이 있다고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금이랑 거의 유사하게 유사- 나오는 거죠. 아니 그게 그냥 녹여서 새로 제조를 해도 판별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뭔가 찍어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사실 네. 저희가 말은 녹인다고 하지만 금은 녹는 점이 1000도 정도 되는데 네. 텅스텐은 3000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넣어서 원광량에 해서 해도 금은 녹고 텅스텐은 안 녹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게 곱게 분말로 했다고 해도 금이랑 또 다른 성질이다 보니까 네. 이게 한돈이나 뭐 이렇게 반지 안에 아니면 처음에 덩어리 금 안에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뭐 50대 50으로 섞은 게 아니라 네. 아주 약간만 섞을 네. 수도 있고 맞아요. 뭐 10% 섞을 네. 수도 있고 30% 섞을 수도 있고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30% 섞으면 조금 더 티가 날 확률이 높은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러면 금값이 지금 워낙 비싸잖아요. 거의 한 돈에 100만 원, 104만 원 오늘가 기준으로 하는데 네. 살 때 그러면 이 중에서 10%, 5%만 살짝 섞어서 진짜 최후의 가공된 버전까지 모르게 하면 이건 정말 완전 범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제조업체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마지막 버전까지 갔을 때도 검출이 안 돼가지고 소비자한테 가는 걸 제일 우려하는 우려하시는 거죠. 거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 좀 알갱이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팔찌로 만들었을 때 광택이 덜하다거나 티가 나서 좀 제조를 멈추고 다시 녹이고 순금만 뽑아내서 다시 만드는, 그래서 정년 비용 추가되고 시간 네. 들어가고 금 중량 낮아지니까 다른 금 메꿔 와서 넣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말씀처럼 5%, 1%만 넣으면은 그 조그만 금 안에서 텅스텐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소비자가 샀던 금 안에 아무도 모르지만 알고 보면 있었다. 그런 게 좀 드러날 수 있는 게
가장 현재에서 걱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 100% 유통이 적발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제든 그게 나올 수 있는 네. 진짜 시한폭탄 같은 상황인 네, 맞습니다. 거죠. 야, 근데 진짜 옛날에 금은 깨물어 입장을 하면 그냥 금이었거든요. 네. 요즘은 금을 어떻게 판별을 하는 건가요? 종로 귀금속 거리를 가보면은 네. 그 감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감정을 맡기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단계인데, 감정은 사실 100%좀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게, 저희가 금을 감정한다고 하면은 금 한 돈, 한 바를 전체를 다 감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그 기계들이 아직은 특성이 네. 한 바 안에서 2mm 정도 엄청 작은 부분만 레이저로 쏴가지고 그 안에 뭐 순도가 어떻게 되냐, 아. 뭐가 들어있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중에 점 하나 찍어서 네. 그 부분만 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쫙 하는 네. 게 아니라 한 점을 찍어서 보는 거라서, 거기서 만약에 텅스텐이 운 좋게 나오면 네. 검출이 되는 건데, 조금만 비껴가서 옆에 있으면은 검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텅스텐이 되게 균일하게 섞이지 않는다고 네, 했잖아요, 방금. 네. 그러면은 여기 찍었는데 순도 99.7 나왔는데 왼쪽에 찍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검사 횟수를 늘리면은 네. 좀 이게 검출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지금 도매업체나 제조업체, 소매업체가 좀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쵸. 그거를 언제까지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맡겼다가 바로 가져와서 이제 또 녹이고 제품 만들고 네. 팔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들어가는 거고 검사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일례로 그 기사에 나왔던 가짜금 네. 조그만 5돈짜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어떤 감정원에 가서 같이 맡겨봤었어요. 오. 네, 그래서 그 금은 저희가 알고 있었죠. 네, 이게 텅스텐이 네, 섞인 그 금이라는 주인분도 거. 알고 계셨고, 음. 그래서 그분이 한 62% 정도밖에 안 되는 금이었는데, 네. 그 기계에서 찍어보면은 99.5 나오고, 어. 저희가 같이 촬영했던 그 기계에서 또 찍어봐도, 네. 거기는 또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 번에 95가 나오기도 어머. 하고, 뭐 94 나오기도 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할 때마다 함량이 다르게 나와요. 그렇구나. 이게 소매점이나 도매점이나 소비자나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감정원의 감정원이죠. 도장 마크를 보고 하는 건데, 그쵸. 거기서도 좀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진짜 심각하긴 하네요. 그러면 이런 금을 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종로 귀금속 거리에 와서 이 금을 팔고 싶다 이렇게 중량 매기고 달아가고 돈 받아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추적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좀 네. 어려웠던 게, 금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통 단계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오. 처음 알았는데, 종로 거리에 소매, 도매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소매, 도매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체가 있고, 또 도매랑 제조업체 사이에 금을 교환해주는 뭐 매입업체, 교환업체 이런 그래요? 것도 껴있어요. 그래서 한 오. 단계가 4개, 5개 넘어가거든요. 수입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어느 단계에서 가짜금이 들어올지 일단 모르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의심했던 뭐 중국에서 도는 가짜금 이런 거는 보통은 예전 초기 단계에서는 소매방을 통해서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돌다 보니까 소매방 분들은 일단 중국 분들은 안 잡으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여기 난 상대를 안 해봐서 한국 사람들 상대는 안 하시나요? 안 해버려요. 아예 안 하시는데요? 저는 안 해요. 그분들이 만약에 혹시 뭐 중국 분들이 와서 금을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네. 그분을 고소를 한다거나 그걸 좀 꺼리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소문나면 이 네. 금방에서 그런 금이 났다 그러면 손님들이 끊길 거잖아요. 맞아요. 이번 취재하면서 거의 금방은 소매점 거의 다 돌았거든요. 네. 갈 때마다 하시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안 받았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 저 옆 아니면 저 건너편에서 중국인이 왔다 갔다더라 얘기를 들어서 네. 가서 여쭤보면은 저희 안 왔어요. 이렇게 하시거나 네. 아니면 어떤 가게에서는 다행히 중국분이 갖고 온 가짜금을 미리 알고 거기서 가짜금이 딱 걸려서 매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네. 좀 잘 막은 사례잖아요. 그렇죠. 잘 그래서 막았죠. 그분께 한 서너 차례 연락을 드렸는데 네. 계속 끝까지 기사에는 안 나가고 싶다. 음. 인터뷰도 안 하고 싶고 뭐 당시 CCTV 영상이 있는데 네. CC 영상도 제공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본인 또는 종로가 피해봤다는 사실 자체를 좀 외부에 알리는 거를 다 꺼려 하시더라고요. 다들 이제 생계가 걸려 있는 네. 문제니까요. 그럼 경찰에 신고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이 취재를 시작했던 게 종로 거리 가다 보면은 뭐 함량 미달금 뭐 벽보가 붙어 있는데 네. 그분들도 처음에는 협회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협회에서 이렇게 경찰에 단체 수사도 좀 의뢰하고 근데 그 협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좀 알려서 해결하자, 어떤 분은 묻어두고 넘어가고 좀 우리 안에서 좀 자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네. 경찰 신고도 적극적이 아닌 게 되는 거고 막상 또 경찰서에서도 이게 네. 가짜금이 돌고 있긴 하지만 네. 실제 피해를 누가 받는지 정확한 금액 산정이 안 되기도 하고 누가 갖고 왔는지 특정이 좀 안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유통 단계를 많이 거치다 네. 보니까 찾기가 힘든가 보네요. 만약에 네. 도매업체가 피해를 봤으면은 네. 도매업체가 금을 사온 직전에 뭐 교환업체라든지 네. 거기를 고소해야 되는데 그 고소해버리면은 서로 이제 거래 관계가 이제 끊기다 보니까 그쵸. 그런 것도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와. 이게 한 3주 정도 취재를 했는데 네. 취재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졌던 게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다 있고 추측이 되는데 막상 나다 내가 피해를 봤다 좀 잡아달라 이런 분들이 아예 없었어요 거의. 워낙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긴 하네요. 그러면 사실 이런 사건을 그냥 인지수사라고 하잖아요. 네. 인지했으면 바로 그냥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예. 어떤 감정원에서는 중국인 포함해서 5명 정도가 가짜금 감정을 맡기러 이제 마크를 찍어서 팔면 더 잘 팔리니까 중국인이 왔어요. 네. 감정원에 직접 네. 간도 크게. 네. 5분 정도가 뭐 포함해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네. 왔는데 감정을 마크를 찍어주려 하다 보니까 이게 가짜금인 게 걸린 거죠 감정원에서. 네. 그래서 바로 거기서 3명은 도망가고 네. 현장에서 도망가고. 네 도망가고 2명은 잡고 잡은 상태로 경찰을 불렀어요. 네. 경찰이 왔어요. 네. 근데 경찰이 와서 이게 감정만 한 거고 실제 매입까지는 안 이루어졌으니까 금액이 금전이 오고 가지 않고 피해가 아직 발생 안 했으니까 그러네요. 잡아갈 수 없다 해가지고 돌려보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너무 아쉽네요. 사실 네. 그렇게 잡아서 꼬리를 물고 네. 어디가 총책인지를 밝혀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아쉬운. 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본 것도 전체 다가 중국 스타일의 디자인들이에요, 지금. 하지만 이 정도 유통했다면 거의 어떤 단체가 움직이지 않았을까. 실제로 금전 피해를 받는 분들은 네. 제조업체 분들이에요. 이게 금은방 상인들이 아니라. 팔찌나 네. 반지나 목걸이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가장 피해를 사실 거기가 피해를 떠안고 있는 거죠. 이게 금이 돈처럼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네. 만약에 소매점에서 모르고 혹은 뭐 알고도 가짜금을 매입을 해서 도매로 넘기고 교환업체 넘기고 제조업체까지 갔을 때 이제 좀 그게 드러나거든요. 만드는 과정에서 나다 보니까. 네. 그럼 그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짜금이 나오면은 다시 실제로 금만 뽑아내는 정년 기술이 또 있거든요. 그 정년을 또 업체에 맡겨야 돼요. 비용들을 뽑아내고 만든 건 폐기하고 다시 남은 금만 모아오고 중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다른 금을 갖고 와서 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뷰했던 분은 한 3개월 동안 좀 극심하게 돌았을 때는 네. 그 기간에만 한 8천만 원 정도 금전 피해를 봤다고도 하고. 본인 손해를 8천만 원 떠안고 그냥 계속 제작을 해준 네. 거예요? 3개월 동안 받았던 피해 액수로 따지면 7, 8천만 원 정도 피해를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이 계통이 그 피해를 보지 않은 집이 있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또 부수적인 피해로는 그런 검출 기계가 있어요. 분석 기계를 그 제조업체나 도매 분들이 직접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원에 감정원까지 가지 않고 내가 직접 네, 좀 감정을 보겠다. 하겠다. 네. 그 기계도 비싸요. 얼마예요? 그런 거? 초기에는 한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가 있었는데 네. 지금 그분들이 산 거는 제가 봤던 거는 3, 4천만 원대가 있었고 3월에 이번 달에 새로 들어왔다고 하는 건 억대도 있었거든요. 어머. 그래서 그분만 그 기계 구입을 한 4억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4억짜리 그거를 본인 돈으로 다 사서 네, 자선 다양하게 노력을 기계를 하시는 사다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어쨌든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되고 금 관련한 산업은 쭉 갈 거니까 그쵸. 본인도 계속 몸담고 있을 거고 네. 지금 이렇게 수억 들여서 투자하더라도 소비자 신뢰, 뭐 업계분들의 신뢰가 쌓이면은 그게 손해가 아닐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분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됐던 게 보면서 텅스텐이라는 게 그냥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은빛 금속이더라고요. 네. 은빛 금속이고 이게 뭐 정년도 된다고 하고 분리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쪽같이 금에 잘 녹아들어가지고 무게도 순도도 질도도 전부 다 비슷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예전에도 한 번씩 돌았다고 했었어요. 텅스텐 그래요? 사과가 예전에는 말씀처럼 그나마 같은 크기가 됐을 때 금하고 좀 무게가 그나마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금속이더라고요. 중량 자체가. 이런 크기의 금이 있으면 네. 얘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네. 근데 텅스텐은 그
특성상 같은 크기나 했을 때 무게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예전부터 음. 많이 썼었는데 네. 그게 그렇게 가짜금을 만드는 분들도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게만 맞추려고 네. 일단 안에 텅스텐 덩어리 넣어놓고 겉에 금박을 쌌다면은 네. 점점 이게 그걸 잘게 푸셔서 곳곳에 푸트리는 알갱을 했다가 이제는 좀 더 곱게 빻아서 이제 파우더, 분말까지 하다 보니까 작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육안으로는 보이기가 힘들고 잘라봐도 사실 어느 단면을 자르냐에 따라서 요즘 거는 특히 2단면 잘랐을 때는 텅스텐 없으면은 티가 안 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더 기술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분말을 더 작게 만든다거나 아. 아니면은 가짜 성분을 10% 섞던 거를 3%, 1% 섞으면은 더 이게 검출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옛날에 금 30만 원 하던 때는 그쵸. 10% 섞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조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였지만 네. 지금은 금이 워낙 비싸잖아요. 맞아요. 워낙 비싸니까. 네. 한 돌에 100만 원 넘어가니까 여기서 한 5%만 땡겨보자 해서 5만 원인데 그쵸. 한 돈이 워낙 작잖아요. 네. 사실 3.75g이니까 네. 무게도 얼마 안 되고. 팔지 않아 하려면 뭐 10돈짜리도 하고 네. 이러잖아요. 그게 말씀처럼 계속 금값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교묘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찬 기자가 보도를 하고 나서 많이 알려지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특히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건 위조 지폐랑 똑같이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금이라는 건 가치를 가진 상품인데 라는 맞아요. 반응이 많던데 뭐 경찰이나 금방 사장님들한테서 좀 뭐가 바뀌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건 없었습니까? 사실 종로 귀금속거리 주관을 해와 경찰서가 주로 하는데 네. 제가 우연찮게 마침 보도하고 한 일주일 뒤에 해와서 분들이랑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만나서 좀 여쭤봤더니 오전, 오후 시간대 쭉 해가지고 순찰 강화하는 쪽으로 좀 했던 것 같고 금은방이나 제조업체 분들은 말씀처럼 분석기계를 더 들여온다거나 좀 더 꼼꼼하게 보는 거죠.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와서 많이 여쭤본대요. 아, 그래요? 저도 사실 아는 금은방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가짜 금이 돈다는데 네. 이걸 살 수 있는 거냐? 네. 그러니까 그 금은방 사장님은 디자인 자체가 옛날 스타일이라 가지고 사실 보면은 이렇게 뭐 바나 이런 네모난 형태가 아니면 보면은 디자인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팔찌나 목걸이 같은 게 그대로 돌았을 경우에는 네. 좀 그게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디자인이 네. 좀 더 화려하기도 하고 아. 중국에서 만든 금들은 네. 업계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저희는 돈 단위를 쓰니까 3.75g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10돈 37.5g 이렇게 돈에 맞춰서 중량을 맞춰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뭐 80g, 70g 이렇게 그냥 그램 단위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덩어리로 왔을 때는 그게 좀 티가 날 수도 있는 점. 거고, 네, 다른 점이기도 하고. 혹시 이런 취재를 하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었던 점은 취재하면서도 지금 업계에서는 제가 뭐 거래소나 아니면은 감정원이나 도매 업체나 앉아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가서 보면은 옆에서 또 누가 금을 갖고 오거나 갖고 나가요. 네네. 그게 바로바로 서로 매일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게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너무 믿으니까 금을 막 한 문제 갖고 와서 그냥 두고 가고 돈도 안 받고 그냥 가요. 아, 그래요? 네, 어디서 왔어요 하고 바로 두고 가요. 이런 식으로 좀 그분들은 관행이고 편한 거긴 한데 좀 꼼꼼하게 아니면 바로바로 수기라도 좀 적어두고 누가 언제 왔었고 네. 얼마치가 왔다. 다 아시겠지만 네. 다 아시고 네. 적어서 오긴 하지만 한번 그건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아직까지 금이 돌고 있다고 하니 추가 취재가 되면 저희한테 또 나와서 현설 재밌게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톡에 채널A 제보 입력하시면 현장 카메라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